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이 젊은이가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았을지라도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따르지 않으리니 지금의 영광은 헛된 바램일 뿐이로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하느님을 경외할지어다. 내가 하늘 아래에서 보건대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은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은 있더라. 내 이름은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이 페테르부르크의 검사입니다. 얼마 후면 퇴임하지요. 이 세상 모든 범죄에는 범인이 있지만 그 모든 범인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범인도 내 소나기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놈들은 다 내 먹잇감이지. 불 주변을 날아다니는 나방들처럼 그놈들은 내 주변을 맴돌다가 곧장 내 입속으로 날아들어옵니다. 그럼 난 그 먹이를 삼키기만 하면 되죠. 하지만 가끔 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서 소화하기 힘든 먹이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살인사건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자묘도 알렉산드르 그리고리 예비치입니다. 좀 길죠? 제가 이 검찰청에 몸담은 지 5년. 이런 흉악한 사건은 또 처음입니다. 전당 본오파 알료나와 그녀의 여동생 리자베타가 두개골이 반으로 쩍 하고 갈라진 채로 발견됐죠. 정말 끔찍했답니다. 피가 아파트 입구까지 흥건했어요. 그놈의 놓친네 뭘 그렇게 잘 자셨는지 피가 아주 진한 선홍빛이더라고요. 내 이름은 폴리헤리아 알레산드로브나 라스콜르니코바. 소중한 나의 아들 라지오, 로자. 네가 몇 달째 생활비도 없이 지낸다는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지만 아들, 넌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넌 우리 가족의 전부이자 유일한 기쁨이란다. 하느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너를 꼭 안고 수없이 입맞춤을 하고 싶구나.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은 저를 소냐라고 불러요. 전 노란 딱지로 먹고 살아요. 노란 딱지요? 국가가 저 같은 사람한테 붙여주는 표식이에요. 제 노란 딱지로 동생들은 빵을 사서 먹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일하지 않을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저하고 어울리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뭔가 불안해요. 내 이름은 라지온 라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 대학생이었지. 저 옆 골목에 있는 신라의 집 14번지에 살고 있어. 그 주변 청소부들한테 물어봐. 나를 잘 알 테니까. 흥건했던 핏자국은 다 닦은 건가? 전당포 노파와 그 여동생 리자베타가 도끼로 살해됐잖아. 여기 피가 웅덩이같이 있었는데. 로자! 어머니! 하느님이 응답을 받았단다. 주님이 응답을 주셨어. 모든 걸 주님께 맡기세요. 소냐나! 아무런 말씀 마세요. 이 모든 게 하늘의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절대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주여 도와주소서.
그 리토르넬로 부분 말이야. 계속하게. 예? 계속하라니까. 그래 그 부분 말이야. 그 리토르넬로 부분 꼭 박아 넣었단 말이야.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난 그런 게 좋아. 부조화 속의 조화, 얼음 속의 불 같은 거 말이지. 마치 하늘을 삼키는 것 같은 서늘함 속에 뜨거. 그래 계속해. 아니 그렇게 말고. 아니 이게 무슨 뺨이야. 따닥따닥이지. 뭐라고? 예? 아닙니다. 아 근데요 검사님. 어. 이 사건 말입니다. 뭐? 요거요. 그 사건. 네. 이바노브나 자매 살인 사건. 웬일인가? 자네가 사건에 다 관심을 가지고 검찰총장인 자네 숙부가 퇴임할 때가 되니까 이제 슬슬 일을 배워보겠다는 건가? 어? 자네도 이제 좋은 시절이 다 갔구만. 왜 또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그러십니까?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 사건 아직 증거를 하나도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증거 못 찾았지. 그래 증거 없어. 하지만 아직 없는 거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증거가 없어도 범인이 있어. 내 눈엔 그 범인이 보여. 꼭 잡아서 쳐넣고 말 거야. 아니 증거 없이요? 딱 보면 알아. 그놈이 범인이야. 그림 나오지. 아유 그 숟가락도 간신히 들어올 놈이 어떻게 도끼로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도끼를 썼지. 진짜 힘센 놈이었으면 숟가락으로도 온몸을 난도질할 수가 있어. 아 무슨 말씀이에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 놈은 아닙니다. 아니야 내 말이 맞아. 그놈이 범인이야. 아니 검사님 요새 때가 어느 때예요? 예? 과학 수사라는 걸 하셔야지. 아직도 그 감으로 수사를 하십니까 감? 이봐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평생 이 일을 해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감 때문이었어. 과학 수사는 과학이 수사라는 거지 내가 수사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내가 이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 하늘이 내려준 재능을 써먹는 것. 그게 천직 아니겠나? 아우 그러시는구나. 그놈이 범인이란 증거 만들 거야. 증거라는 건 만들기 나름이니까. 검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곱게 우아하게 이렇게 퇴임하세요. 아니 얼마 안 남았잖아. 이 얼마 안 남은 시간 좀 아름답게 버티다가 나가십시다. 예?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야. 그럼 이 사건은 뭔가 감이 좀 다르신가요? 뭔가 새로운 감이 막 올라오세요? 뭐랄까 그 깊이가 달라. 내 검사 생활 마지막 사건이고 이 사건이 아주 딱이야. 아니 딱 단순한 거 아닙니까? 자 봐요. 지금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현금하고 작물이 없어졌어. 이건 명백하니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겠죠. 아니 그냥 접으시라니까. 뭐 범인 잡아달라는 피해자 유가족도 없잖아요. 알았어 쉽게. 자 좀도둑이 돈을 훔치러 왔다가 이바노브나 자매를 딱 맞닥뜨리고 어머 누구세요? 예 저 좀도둑입니다. 딱 이러고 죽이고 도망친 거죠 뭐. 이걸 바로 금전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금전과 치장. 그게 아니라면 이 세상에 범죄도 없겠지. 내 검사 생활 30년 동안 범행 동기가 돈이 아니었던 게 도대체 몇 건이나 될까?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돈 문제가 아니라면 이 세상의 범죄는 아주 드물어지겠구만. 그래 그걸 인간에게 절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희망의 증거로 보아야 할까? 자면 또 없고. 예? 이 사건은 돈 문제가 사건의 전부가 아니야. 내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럼 이 사건은 치정이네요. 치정. 예? 그 마귀 할머니랑 누가 이거 참나. 검사님 딱 보니까 뭐 대단한 감도 없으시구만. 어떻게 범인을 잡는다고 그러세요? 자네 이 논문 읽어봤나? 예? 그 범죄에 관하여? 그것도 제가 아주 제대로 한 거 읽었죠. 그거 딱 읽어보니까 이거 나도 누구 한번 죽여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 논문이 아주 마음에 들어. 아주 잘 쓴 논문이야. 문장에 리듬도 있고. 그리고 여기 나폴레옹이 나오는 부분 아주 시적이야. 그리고 말이야 이 논문은 라스콜리코프? 아이고.
라지온 라마도비치 라스콜리니코프.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오, 예, 딱 맞춰서 오셨네. 자, 어서 앉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피곤해 보이시네. 어디 갔다 왔어요? 아, 네. 어디 잠깐. 완전히 어렵구만. 꽁꽁. 자, 편히 앉아요. 그러게요. 왜 그래요? 죄진 사람처럼. 네? 아니 편히 앉으시라고요. 아, 그런데 저를 무슨 일이냐고요? 잠시만요. 네, 저를 왜? 그건 이미 당신이 잘 알고 있을 텐데. 네? 이거요! 아니 거기서 뭐 하신 거예요? 이거요 학생! 이거요! 아니 이 사람 이거요! 정신이 좀 드세요? 힘드시면 내일 다시 오세요. 나중에 강압수사님 보니 말만 하시면 저희도 골치 아프니까. 괜찮습니다. 놀라게 해서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지금 하겠습니다. 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빨리 하겠습니다. 우린 바쁜 사람들이니까 괜찮겠죠? 네,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뒤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핫!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알레나 이바노브나 리자베타 이바노브나 자매 살인 사건 알죠? 네,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 전당 본오파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바로 그거요. 어떤 미친놈이 도끼로 알려나랑 리자베타의 머리통을 콱 쪼갠 사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왜요? 그 사건의 범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요? 처음엔 다 그렇게 부인하지요. 우리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맙시다. 말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런 식의 우린 당신이 왜 그랬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뭘요? 바쁘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묻는 말에 그냥 솔직하게 대답하면서 우리 잘 따라오시면 하면 돼요. 네? 간단하죠. 아주 쉬워요. 이게 뭡니까? 증거. 증거? 여기에 제 자술서라도 있습니까? 이게 그 노파를 죽인 흉기입니까? 이걸 맞고 죽었대요? 내가 이걸로 그 노파를 죽였다고 합니까? 누가? 여기에 실린 논문, 당신이 쓴 그 논문이 바로 증거입니다. 제가 이 논문에 알료나를 죽였다고 썼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써 있더군요. 물론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그렇게 읽혔습니다. 죽일 거라고. 법에 대해서 알 만큼 아시는 분이니 지금 검사님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군요. 이건 명백히 무고죄입니다. 여기에 실린 이거 그 범죄에 관하려는 논문인데 어떻게 이 논문이 증거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증거로서 좀 부족하다니까. 그래요. 살인의 물증으로는 좀 부족하지요. 우리도 이게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건 심증의 증거입니다. 제 논문이 어디가 어때서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일종의 예고장 아닌가? 어떻게 이 논문이 예고장이 됩니까? 그리고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논문에 살인 예고를 쓰다니요. 미치지 않고서야.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이 논문은 당신이 살짝 돌아가는 걸,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 제 학문적 성과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 눈빛을 보니까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아주 작은 신경만 있어도 일단 범인이라고 단정짓고 보는 제 검사병이 터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욕이 앞서서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조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자,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라디오 나만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이건 순전히 제 학문적 관심 때문인데요. 당신 논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잠시만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당신 논문에 아주 감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시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라디오 나만지 저는 당신 논문을 2달 전쯤에 발간된 정기논단에서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신은 범죄가 일어나는 동안 그 범인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더군요. 거기에 보면 범죄에는 항상 병이 수반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주장을 하셨던데 기억하시죠? 네,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그렇게 썼습니다. 정말로 독창적이고 새로운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읽은 곳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논문 말미에 그냥 간단하게 언급된 어떤 견해인데 당신이 그냥 암시만 하셨더라고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그 특별한 부류의 어떤 비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온갖 폭력과 범죄를 행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이 세상에 있던 어떤 법률에도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암시를 하셨던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 논문을 읽으셨습니까? 그럼요. 의외인데요. 독자를 만나다니. 그것도 이런 곳에서. 그런데 제 논문이 꼭 그런 식으로만 전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정하건대 당신은 거의 정확하게 그 논문을 이해하셨군요. 네, 다만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저는 비범한 사람들이 반드시 폭력을 써야만 하고 그래야만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비범한 사람들은 권리를 가지고 아유 맞아요 그 권리. 저도 그 권리. 그러니까요. 예. 그게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 권리. 그러니까 공식적인 권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양심상 모든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말한 것뿐입니다. 아주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마호메트, 나폴레옹 등으로 이어지는 인류의 입법자들과 제정자들이 새로운 법률을 제시할 때 피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만을 보더라도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범죄자들이었다는 생각을 발전시키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위대한 사람만이 아니라 무언가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세계를 보존하고 비범한 사람은 세계를 움직여서 그 목적으로 인도하죠. 네, 물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기 전까지는요. 그럼 당신도 그 새 예루살렘을 믿습니까? 그럼요. 그럼 나자로의 부활도 믿습니까? 그건 왜 물어보시죠? 아니요, 그냥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불쾌했다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럼 논문으로 들어가서 그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은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혼란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평범한 부류에 있는 인간들이 자기가 비범한 부류에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장애를 제거하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런 일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는 단지 첫 번째 부류, 즉 평범한 사람들 층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결단코 멀리 가지는 못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제 손을 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대중 앞에 스스로 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아름답고 교훈적으로 결론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신은 조금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안심이 되네요. 그런데 또 다른 장애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를 가진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되죠? 만약 그런 사람의 수가 아주 많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겠군요. 무언가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극히 적은 숫자로 태어나니까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군요. 예, 당신이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제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여전히 걱정되는 게 있는데 말이죠. 만약에 어떤 청년이 자기가 마호메트라고 상상하고는 그 모든 장애를 제거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진군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자금을 조달하기 시작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리석고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런 함정에 걸려들기 쉽겠죠. 네, 뭐 특히 젊은이라면요. 아니, 저는 지금 어리석지도 않고 허영심도 없는데 그 함정에 막 빠지고만 싶은데요? 예? 저 지금 제 말은 기록 안 할 거지만 두 분 말씀 다 기록되고 있으니까 좀 신중하세요 좀.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젊은이를 만난다면 말이죠. 뭐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게 제 잘못은 아니니까요. 그런 일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죠? 이 사회는 유형, 교도소, 강제노역 등으로 지나칠 정도로 보호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둑놈들이나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잡으면 그런 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마땅히 그가 가야 할 길을 가야겠죠. 그런 사람한테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그냥 인도적인 차원에서 궁금해지네요. 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괴로워라도 하겠죠. 그게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강제노역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형벌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네, 그럼 전 이만.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좀 경박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주 조금이라도 비범한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제가요? 네. 네. 뭐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그렇다면 실제로 당신은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생각으로 모든 장애를 제거해야겠다 하는 결심을 혹시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 사건처럼 말이죠. 제가 장애를 제거해 보려고 진짜 그런 짓을 했다면 그런 말을 당신에게 하지는 않겠죠. 예, 그렇겠네요. 물론 그렇겠네요. 그럼 당신 논문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어서 호기심을 가졌던 것뿐입니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말이죠. 전 제 자신을 나폴레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검사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군요. 혹시 지난주에 있었던 이바노브나 자매 살인 사건의 범인이 미래의 나폴레옹은 아닐까요? 글쎄요. 그건 저도 모르는 일이죠. 물론 미래의 나폴레옹이 한 짓이라고 보기에는 좀 궁색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위대한 대장정의 예고장이나 실효탄 같은 건 아닐까요? 예를 들면 우리 곁에 나폴레옹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리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알려나는 신의 심판으로 나폴레옹의 도끼를 그냥 맞아가지고 도끼는 좀 폼이 안 나네. 아니지, 이게 명예롭다고도 할 수 없지. 어쨌든 죽어 맞다가 죽을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검사님, 이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알료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알료나와 별로 유쾌하지 않은 채무관계로 얽혀있는 사이였으니까. 알료나가 죽어서 좋지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죠. 전 알료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솔직하시네요. 적어도 이웃이 죽어서 슬프다는 투에 위선이 없어서 좋네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솔직해집시다. 이제 돈을 갚지 않아도 되니까 그 노파가 죽어버렸으니까 좋잖아요. 아니지. 죽여서 좋은 건가? 난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당신은 당신 논문에서 그리고 지금의 진술에서 당대 위인이나 영웅들의 권력을 범죄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었지만 그들의 권력은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시킬 만큼 아주 강대했지요.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을 그냥 동경하기만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당신은 그들과 공통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으로써 스스로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서는 그 노파를 죽인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그랬다고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난 아니요. 내 말이 맞아요. 당신은 그냥 가난하고 평범한 대학생인 라스콜리니코프로스가 아니라 미래 러시아의 나폴레옹 위대한 아니지 위대해질 대심판관 라스콜리니코프로스 죽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라고요. 미안합니다. 당신이 환자라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당신 말대로 범죄에는 항상 병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라는 것은 광기와 다름 아니지요? 제발 말이 되는 말만 하십시오. 저의 급진적인 사상이 알리오나를 죽였다고요? 네! 제 논문을 읽은 누군가가 제 의견에 완전히 빠져서 자신을 나폴레옹이라고 착각하고 노파를 죽였을 수는 있겠죠. 세상에 작가보다 독자가 더 많듯 급진적인 작가보다 급진적인 독자가 더 많은 법입니다. 그럼 제 논문을 주의 깊게 읽은 누군가일 수는 있겠죠. 당신처럼. 나처럼? 네! 당신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아닙니다. 당신이면 몰라도. 설마 지금 당신이 저지른 짓을 내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니겠지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겁니까? 당신은 환자가 틀림없군요. 이제 상상과 실제가 잘 구분이 안 가죠. 당신은 망상증 환자야 라디올 라마우치 라스콜리니코프. 설마 당신이 환자라는 걸 빌밀어가지고 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건 아니겠지. 금치상자 라스콜리니코프. 날 모욕하지 마세요.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대학생이지만 나름 장래가 유망한 사람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당신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나폴레옹도 괴물과 영웅 사이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이니까. 아니지. 처음에는 괴물이었다가 나중에 영웅으로 완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럼 당신은 괴물과 영웅 사이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난 나폴레옹이 아니에요. 물론 아니지요. 당신은 나폴레옹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폴레옹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악독한 고리대공업자 알료나 이바노브를 죽이버렸어. 민중에. 아니지. 이 동네 영웅이라도 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동네 사람들 칭송이나 바라는 싸구려 얼간인 줄 아십니까? 물론 당신이 동네 사람들의 칭송을 바라진 않았겠지. 하지만 그 악독한 고리대공업자를 죽이버렸어. 그녀와 채무관계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평화를 주고 싶었던 거겠지. 물론 그 평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사건 이후에 이 동네를 비추고 있는 따뜻한 햇살 한 줄기조차도 당신 덕이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뿌듯해질 사람이야. 당신이야말로 망상증 환자시군요. 그래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마음껏 상상하세요. 그런데 일이 되게도 되지 않았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당최 말이 통하지 않는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난 거야. 예상치 못했던 복병을 만난 거지. 양심! 당신한테 양심이 있었던 거야. 지금도 이 안에도 뭔가 잠깐 막 걸리지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미치겠잖아. 양심! 당신한테 양심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비범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평범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야. 도대체 무슨 헛소리입니까? 누구에게나 양심은 있죠. 하지만 난 내 양심에 꺼릴 것이 한 점도 없어요. 지금도 그 양심 때문에 괴롭다는 것이 속에서 미치겠잖아. 가난하고 평범한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 자꾸 말거리만 묻지 마세요. 제발 그만 괴롭히세요. 난 아픈 사람입니다.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양심이 있긴 있는 모양이네. 환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인 것 같군요. 제발 그만하세요. 자, 라스콜리니코프.
여기가 당신 방입니까? 너무 늦게 왔죠? 11시가 넘은 것 같던데. 네, 그럴 거예요. 방금 전 주인집 시계가 울리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시계가 울렸군요. 나한테도 은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러 오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어디 멀리 가세요? 모르겠어요. 뭐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손이 정말 창백해요. 꼭 죽은 사람 손 같군요. 항상 이랬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 때도 그랬다고요? 아유, 뭐 그랬겠지. 당신 아버지한테서 다 들었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얘기부터 어떻게 어머니를 여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폐병정이 새어머니가 당신을 여기까지 내몬 것도 모자라서 당신한테 손찌검까지 했다는 얘기,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여기에 찾아와 당신한테 돈을 다 뜯어간 얘기, 네,
전부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지옥이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죠. 아니 뭐 그나마 당신 아버지라도 죽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래요. 난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미안합니다. 당신에 대해 잘 아는 척해서. 라지온 아시죠? 이 노란색이요. 전 노란 딱지를 받은 여자예요. 거리의 여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덕분에 동생들한테 빵 사줄 돈이 생겨요. 전 그 돈으로 동생들을 돌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노란 딱지가 십자가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전 당신에게 아주 많은 빚을 졌어요.